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8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요. 조국의 손을 잡은 이재명, 결국 패착을 선택했다라는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손을 잡은 이재명, 묘수일까 패착일까? 조국 혁신당, 조국 신당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조국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몸체 없이 떠다니는 유령과 같습니다. 254곳 지역구에 한 명의 후보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만 목표로 움직이는 정당이라니 땅을 딛지 못하는 정령이 허공을 다니며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조국의 궤변은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1심, 2심, 3심 재판밖에 없습니다. 희귀하게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심을 통해 바로잡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바라건대 1, 2심 동일하게 나온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는데 매진했으면 하는 거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낸다면 조국은 명실상부한 명예회복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국의 법률적 유죄를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달걀 아래 미래의 병아리가 있으므로 털이 있다라는 궤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국이는 명예회복을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조국이 아무리 문화적,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정치적으로 트럼프처럼 승리한다 한들 유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법률이고 비법률은 비법률일 뿐입니다. 둘은 혼합될 수도 없고 호화되지도 않습니다. 조국이의 언어대로 조국이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치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법원이 1, 2심에서 받은 2년형을 확정한다면 꼼짝없이 법정 수감됩니다. 깜빵에 간다는 거죠. 그럴 경우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금배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배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조국의 궤변은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조국의 사과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라는 2심 재판장의 질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국이는 당명을 지을 때 자기 이름이 아닌 보통 명사인 조국, 우리나라를 넣은 것이라고 선관위와 의논했다고 합니다. 얕은 수로 남을 속이는 꼼수 아닙니까? 선관위는 보통 명사라고 신고하고 유권자에게는 자기 이름을 보고 찍어달라는 당명임을 대명천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비법률적으로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려면 낯이 두꺼워야 됩니다. 꼼수와 궤변, 낯 두꺼움이 횡행하는 정치 무대에 조국이 등장한 겁니다. 조국은 조국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행복이자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혐오를 일으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때 조국을 부담스럽게 여긴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문재인 시대에 가장 빛났던 존재이자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국에게 이재명이가 흔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거연대가 형성이 된 거죠. 이제 관심은 이재명과 조국의 따로 국밥이 유권자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있는 상차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조국으로선 유령처럼 떠도는 당이
기생할 수 있는 숙주를 얻은 셈이니 다행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도 보복, 사당화, 정적 제거 논란으로 생긴 공천 후유증을 덮을 재료를 발견했으니 나쁠 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계속 밀리고 있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지 오히려 더 벌어질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지층 결집 효과가 차이를 좁힐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형사 피고인이라는 공통점이 보통 유권자, 특히 정파성이 적은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몸집이 작은 조국에게는 별 타격이 아니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에게는 혹 때려다 혹 부친격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가 그 전영기 편집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정말 빨대를 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당에는 지금 박은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장식이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혀를 절레절레, 머리를 절레절레 진짜 휘두르게 되는 그런 이름들인데요. 여기에 황운하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의 경찰 출신 황운하가 조국신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국은 지금 결국에는 지역구 출신인 황운하가 넘어왔기 때문에 조국신당은 원내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비례 번호도 상당히 위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겠죠. 정말 이게 민주당에서 황운하를 꿔준 것인지 아니면 일찌감치 황운하가 조국신당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민주당에서는 하되 비례대표로 조국신당에서 나오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겨버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조국신당에 모이고 있는 자들이 진짜 절레절레하는 자들이고 일부는 깜빵을 가야 될 자들입니다. 황운하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상태죠.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수 피다가 갑자기 항소심에서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갑자기 내버리면은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는 게 조국의 신당인 것입니다. 근데 그 조국의 신당이 비례대표에서 이재명이를 압도할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이가 굽신굽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둘 다 그 근본은 같습니다. 불법적이고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법을 알기를 진짜 무슨 동네에 향양만도 못하게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심지어 이재명이는 변호사고요. 조국이는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소위 법조인이라는 자들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 법 기술자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는 법만 바라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런 자들에게 대한민국 나라의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차제에 싹 이 자들을 없애버리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작게는 과반, 크게는 우리가 깜짝 놀랄 엄청난 의석수를 얻어야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뿐만이 아니라 저런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자들을 솎아내고 정치판에서 싹 쓸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 알려드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약 많이 홍보해 주시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10통씩 전화하면은 앞으로 300명을 나 혼자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결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내가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